진먼지 진드기에 비해 10배가량 큰 것이 특징. 게다가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직접 물지 않지만 작은 소참 진드기는 사람을 물어 치명적인 바이러스균을 옮깁니다. 이것이 작은 소참 진드기의 평상시 모습인데요. 흡혈을 하면 이렇게 몸통이 수십 배 부풀어 오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균에 의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. 이러한 야생 진드기가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. 야생 진드기 감염 환자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사망한 데 이어 지금까지 신고된 야생 진드기 감염 의심 환자는 서울, 대구, 부산, 전북, 충북, 충남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야생 진드기, 즉 작은 소참 진드기가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. 주로 들판, 풀숲, 목초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일본에서는 시가지에서도 야생 진드기가 발견된 만큼 도심의 공원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. 이 작은 소참 진드기에 물려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약 1에서 2주에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열, 그리고 이를 따르는 소화기 증상, 예를 들면 구토나 설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. 결과적으로는 몸 안 장기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키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.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사람들이 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. 크기가 2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붙어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일반 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이렇게 야생 진드기는 피부에 단단히 고정된 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. 만약 야생 진드기를 발견했더라도 절대 무리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. 주둥이나 다리가 피부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. 초기에는 대부분 단순 감기나 배탈로 착각하는데요. 가볍게 넘기다간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야외 활동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을 방문해 야생 진드기로 인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현재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지만 재빨리 수액이나 약제의 도움을 받으면 사망은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야생 진드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넘버맨 펑크. 잠깐! 야외에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요.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 바지 밑단은 양말 속으로 고! 바지 아랫단은 양말 속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! Oh no! 풀밭에 그냥 그리고 풀밭에는 절대 그냥 앉거나 누워서도 안 되고 겉옷 역시 풀밭 위에 올려놓거나 나무 위에 걸어서도 안 됩니다. 또한 야외 활동한 후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를 해야 하고 진드기가 달라붙은 곳은 없는지 몸 구석구석을 살펴야 합니다. 특히 아이들은 머릿속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, 깨끗해. 입었던 옷도 뜨거운 물로 세탁해주세요. 산이나 들판에서 입었던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사용한 돗자리도 물로 깨끗이 씻은 뒤 햇빛에 말린다면 야생 진드기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살인진드기는 1000마리 중에 5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물리더라도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조심해야 되겠네요. 네네. 네. 위험한 6월 이제 탑3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물에 빠진 초등학생과 이 제자를 구하려던 선생님이 함께 숨졌습니다. 이천 강화에서 바다에 뛰어들려는 남성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함께 빠져 실종됐습니다. 안톤 형제 3명이 함께 피했습니다. 올해도 성큼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. 벌써부터 바다와 계곡 등 물이 있는 곳